일단 표지 소개부터 또 드려야겠죠. 방금 이제 민규님께 말씀드리면서 여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그 기차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차를 그 기차 안쪽을 이렇게 찍은 건데 어, 그 그 국제 열차를 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타보시면은 혹시 도영님께서는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그 타보시면은 특히 어 다른 나라는 제가 아직 다 잘 모르겠어요. 병사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그 지금 표지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러시아 몽골 이렇게 이어지는 곳 아니면 중국 몽골 이렇게 이어지는 열차에는 이렇게 안쪽이 다 침대차로 되어 있어요. 워낙 그 멀리 가야 되다 보니까 앉아 가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 침대칸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길쭉해요. 그래서 한 성인 한 명이 누워도 넉넉할 만큼 한 175에서 180cm는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베개도 있고 이불도 같이 있고 여기 이렇게 테이블도 있고 네. 이렇게 물도 올려져 있을 수도 있었고. 그래서 2층 침대도 있어서 2층에도 또 이렇게 침대가 있고. 그래서 여행할 때 되게 운치가 있어요. 이렇게 창문도 되게 크게 나 있어서 창도 이렇게 되게 잘 보이고 밖에도. 그래서 저는 몽골 여행을 하신다면은 다들 이렇게 차로 여행하시는 거만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기차로도 꼭 여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그 레트로 감성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어요. 뭔가 옛날에 느낄 수 있었던 클래식한 아날로그 감성이라 해야 되나? 네. 그 기차도 막 이제 우리나라는 KTX도 있고 막 그런데 여기는 아직 그런 건 없고 정말 그 석탄을 떼서 이렇게 막 기차 지나가면 막 뿌 막 연기 나고 막 그런 진짜 예전 기차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뭐라 하지? 옛날 느낌을 그대로, 옛날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차 안에도 이렇게 그게 불을 항상 떼고 있으니까 이렇게 막 물 받아서 컵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기차 가면 이렇게 막 찰칵찰칵 흔들리는데 진짜 잠도 잘 와요. 막 그 흔들리는 그게 너무 편안해서. 그래서 사진을 몇 장 더 가져와 봤는데 그 제가 예전에 저 울더파티 특강했을 때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아직 제 특강을 보신 분들 안 계신 것 같네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그 기차 안쪽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방금은 여기 이 부분을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침대가 있는 부분. 그리고 침대 칸 옆에는 이렇게 그냥 앉아서 가는 좌석도 있어요. 이렇게 멀리 안 가는 분들은 아니면 멀리 가는 분들이라도 약간은 이렇게 좀 더 저렴한 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사시는데 이쪽은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떠 있고 여기 의자가 이렇게 두 칸 있죠. 이거 테이블 내리면은 또 이렇게 침대처럼 돼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 또 침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창가 쪽 좌석에 앉았을 때 모습이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인데 이렇게 그 창문 밖을 보면서 갈 수 있어서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의자 안쪽이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의자 이렇게 딱 뚜껑을 열면 안에 짐을 놔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오랫동안 멀리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짐도 좀 많겠죠. 그래서 짐을 다 이렇게 밖에 놔둘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자는 동안에는 막 누가 좀 훔쳐갈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이 안쪽에 넣고 누워버리면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자 뚜껑을 열면은 이렇게 짐을 넣을 공간도 있고요. 이땐 제가 그냥 장난친다고 한번 의자 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자를 여닫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항상 물이 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라면도, 컵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때 김밥도 가져가서 같이 먹었던 그때 사진이었고요. 그리고 기차역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항상 뚜껑이 이렇게 있고 터널처럼 돼 있는데 여긴 탁 트여 있어서 이런 또 한국과는 다른 풍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몽골 여행하면은 기차 여행이 제일 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몽골 가시면은 기차 여행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이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 이렇게 딱 2번 남았는데, 마지막 전 시간엔 어떤 걸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몽골 기차를 꼭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기차 사진을 오늘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도 녹화 중이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어느새 이제 거의 끝에 다다랐죠. 이제 오늘이 저희 진도를 나가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새로운 걸 알려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는 전체 복습,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늘 것까지 배웠던 내용을 총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제 그 복습 전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은 팔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약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팔격이 뭐냐면 그 한국어에 은는 뭐 이가 을을 뭐뭐 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의 몽골어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8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8가지를 한꺼번에 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설명할 내용들이 좀 많고 외워야 될 부분도 꽤 많기 때문에 정말 많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요. 그래서 사실 아 저는 이 전체 이 강의를 좀 기초 단계를 어, 목표로 했기 때문에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8격까지 알려드리는 게 괜찮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 8격을 안 배우게 되면은 몽골어 단어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기본적인 문장을 말하거나 이렇게 쓰거나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렵더라도 꼭 끝나기 전에 알려드려야겠다 하고 이렇게 좀 큰 마음을 먹고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제도 좀 어려웠는데 이번 시간에 팔격도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네, 이렇게 약간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 먼저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내용이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만에 다 이해하시거나 외우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8가지 어떤 것들이 있고 이 8가지 각각이 뭐 어떤 모양 이더라, 어떤 소리가 나더라, 이 정도만 아셔도 네, 정말 이렇게 성공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이렇게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그 전에 지난 시간 우리 시제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 시제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를 해봤었죠. 그 이제 말하는 시점이 여기 있으면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왼쪽은 과거, 그리고 오른쪽은 미래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과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 어미, 그러니까 그 단어 동사에 붙는 그 끝에 붙는 말이 승이었고요. 미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어미는 나였습니다. 실제 발음될 때는 그냥 인까지만 발음이 됐죠. 맨 끝에 오는 단모음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거에서 좀 더 이렇게 자세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왜? 그 말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하거나 봤던 걸 말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도 직접 경험한 건데 그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방금 일어난 말하는 순간에서 멀지 않은 그런 과거를 말할 때 라를 붙였고요. 또 라가 미래에도 쓰였죠. 말하는 순간에 또 멀지 않은 미래를 나타낼 때도 라가 쓰인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과거에 라가 쓰일 때는 방금 뭐뭐 한 거, 그 다음에 미래에 라가 쓰일 때는 이제 곧 뭐뭐 할 거, 네, 그런 때 쓰인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또 과거로 다시 가서 제나 체는 과거일 건데, 그 말하는 사람도 모르는 어느 때, 그러니까 사실 알기는 알았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가 맞다 지금 보니까 그랬네 라는 그런 과거의 사실을 말할 때나 아니면은 그 말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은 거 그러니까 뭐뭐 했대요 그 건물은 언제 지어졌대요 이렇게 전해 들은 거 그런 걸 말할 때 제나 체를 쓴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놔둔 게 있는데 제벤 아니면 제벤 이거는 지금 이 순간 말하는 순간 하고 있는 거. 저 지금 가고 있어요. 이렇게 현재 진행을 말할 때 제나 체벤을 쓴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또 이 득도 있었는데 득은 좀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반복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행동. 그러니까 어떤 습관적인 행동. 그러니까 나는 매일 뭐 버스 이런 것도 있겠죠. 버스는 매일 아침 뭐 6시부터 다닌다. 아니면 나는 매일 월요일마다 달린다. 이런 습관. 아니면 이 건물은 남쪽에 있다. 이런 것처럼 잘 변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말할 때 득을 쓴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부정을 하는 것도 알려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 부정이요. 그럴 때 이제 과거의 것을 부정할 때는 두 가지가 있었죠. 아구이, 승구이가 있었는데 아구이는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던 거. 그리고 승구이는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한 거, 못했던 거를 나타낼 때 승구이를 썼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마지막으로 구이가 있죠. 이거는 미래에 나는 뭐뭐 안 할 거다. 네, 미래를 부정할 때 쓰는 어미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시제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었죠. 또 내용이 참 많았었는데 네,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셔서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빠뜨린 게 하나 있었죠. 그 여기 숫자가 붙어 있는 게 뭔지 설명을 그때 못 해드리고 넘어갔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승, 라, 나, 득, 아, 구이 이런 게 있을 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런 숫자가 붙어 있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모음 조화에 따라서 그 뒤에 붙는 어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나타내는 건데 4가 붙어 있으면 네 가지가 있다는 거고 3이 붙어 있으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4가 있다. 그럼 네 가지인데 네 가지일 경우에는 이렇게 아니면 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는 그 동사의 어근이 뭐냐면 그 동사가 활용될 때 변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어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이런 게 있을 때 하다가 뭐 하니 아니면 하면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런데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변하지 않죠. 이런 걸 어근이라고 해요. 말의 뿌리. 네, 그래서 이 말의 뿌리에 있는 모음에 따라서 뒤에 붙는 그러니까 어미의 모음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말의 뿌리, 어근에 있는 모음이 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경우에는 뒤에 있는 어미가 아가 붙고요. 또 그 말의 뿌리에 에나 이가 있으면 뒤에 어미는 에가 되고 또 말의 뿌리, 어근에 어가 있으면 뒤에도 어가 오고 또 어근에 우가 있으면 뒤에도 우가 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라라는 동사에서 말의 뿌리는 이까지인데요. 여기에 아가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어미들에는 다 이렇게 아가 붙습니다. 네. 이렇게 다 아가 따라서 붙고 오일 경우에도 아가 붙고요. 야가 붙었을 경우에도 아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에가 붙었을 경우에는 에나 이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뒤에 에가 오고요. 또 이가 들어갔을 때니까 또 에가 오고 어가 들어가면 우가 들어가면 우 이렇게 앞에 온 모음에 따라서 뒤에 오는 어미의 모음도 이렇게 그 조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몽골어의 어떤 문법을 보시든지 이 모음 조화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질문이 자, 그래서 있습니다. 부정하는 표현 아까 앞에도 나왔었는데 한 번 모음 더 우가 보자면 들어가면 뭐가 붙나요? 과거 부정은 아구이 아니면 승구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근이 장모음으로 끝나면 개를 넣어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가의 경우에는 어근이 이까지인데요. 장모음으로 끝나니까 이런 식으로 오가 가 구이 이런 식으로 그 개를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래 부정은 쉽죠. 그냥 동사 원형에 바로 구일에 넣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빛이 흐다. 그러면은 나는 빛이 흐가 이렇게 쓴다는 건데요. 나는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빛이 흐구이 이렇게 바로 동사 원형에 구이를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을 하는 것도 봤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넘어가서요. 오늘은 이제 팔격을 알려드립니다. 자, 팔격을 자세히 하나씩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은 다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다 같이 인사라는 게 이 8가지 팔격이 여러분께 다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8가지가 쭉 있고 이런 모양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것들이 이런 것들이구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일단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팔격이 무엇이냐? 일단 격이 뭘까요? 격은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격이 있다 이런 말을 할 때 그게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러니까 격이 있다, 격이 없다. 아, 저 사람은 참 격이 있어. 저 사람은 참 격이 없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아,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높다고 생각할 때 그 격이 있다고 하고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낮아 보인다 할 때 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위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격은 좀 쉽게 생각하면은 어떤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게 문법에서 어떤 격을 말하게 된다면 그 단어와 단어 사이의 위치 또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 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격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봤는데도 사전에도 좀 어렵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쉽게 풀이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들의 관계 아니면은 한 단어의 어떤 위치, 역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 문장 안에서 그 단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역할에 있느냐, 그게 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격이다 이러면은 주가 주인할 때 주예요. 그래서 그 주격 은 한 문장 안에서 주인이 되는 거죠. 그 주격 어미가 붙으면은 그리고 소유격 어미가 붙었다. 뭐 소유격 어미에는 이렇게 이, 인, 니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게 소유격 어미가 붙었다. 그러면은 그 단어의 위치, 그 단어의 역할은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걸 나타내주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나타내주는 그런 게 격이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이름이 붙어 있죠. 뭐 주격, 소유격, 목적격, 여척격 뭐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좀 어렵죠. 이름을 보면은 한자 말들로 돼 있고요. 근데 이 이름들을 다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 이름은 어, 그냥 말 그대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막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이름을 붙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몽골어 예를 들어서 뭐 익 이런 게 붙었다. 아, 이거는 한국어의 뭐뭐 을을에 해당하는구나. 뭐 이 정도만 아셔도 되고요. 이게 뭐 목적격이라고 불린다. 이거를 굳이 외우시지는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냥 문법적으로 그냥 설명을 쉽게 그냥 좀 쉽게 간단하게 부르기 위해서 이름이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가지가 있다는 거 우선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주격입니다. 이 주격은 그 한국 사람들이 몽골어를 배울 때 제일 뭔가 그 좀 그리워지는 그런 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 자, 일단 뜻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주격 어미는 그 단어가 문장에서 주인 자격을 가진다는 걸 알려주려고 단어 끝에 붙이는 말이에요. 이 단어 끝에 붙이는 말이 곧 어미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 붙여주는 게 주격 어미인데요. 자, 한국어에는 항상 은는 이가 뭐 깨서 막 이런 게 붙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항상 여기에 앉는다 아니면 그가 내게 책을 주었다 이렇게 항상 는, 가 뭐 이런 게 붙는데 몽골어에는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몽골어를 배울 때는 뭔가 허전해요. 은, 는, 이가 이런 걸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몽골어에는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아, 좀 뭔가 덜 말하는 그런 찜찜한 기분이 드는데요. 그 찜찜한 기분 그대로를 그냥 안고 가셔야 됩니다. 네, 몽골어를 하실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몽골어에는 원래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수학의 공집합 기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러니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고라에는 이런 은는 이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항상 여기에 앉는다 이런 문장을 보면요. 나는 할 때 be 항상 난다 여기에 in 앉는다 소득 이렇게 되는데요. 나는 이라고 하는데 그냥 be 나까지만 적고 끝입니다. 는이라는 게 문구로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까지만 적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까지만 말씀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가 내게 나다 책을 넘 욱슨 주었다인데요. 이때도 그가 가라는 게 한국어에 있지만 몽골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찜찜한 채로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틸 그까지만 하고 그 내게 책을 주었다. 한국어로는 이런 느낌이 되죠.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경선님께서 혹시 이 예문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음식을 만들고 계신다. 자, 이거 몽골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 단어들은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네. 아, 혹시 지난 시간 시제 수업을 애매, 못 들으셔서 이 부분을 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일단 해보시겠어요? 음, 음, 네. 애매, 네. 허석, 시, 네. 임에 헐, 히치, 벤 이렇게 됩니다. 그 만들고 계신다. 네, 잘 주셨어요. 만들고 계신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이죠. 그래서 히에서 현재 진행이 되려면 제나 제를 붙이고 벤을 붙이게 되는데 제의 경우에는 음, 제가 외우기 쉬우려고 외가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외, 게, 일, 외가리인 거죠. 그래서 외가리라는 게 동사의 원형에 들어있으면, 동사 원형이 어근이 그걸로 끝나면은 세가 붙는데 여기서는 이게 없죠. 외가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제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히치벤 이렇게 됩니다. 제가 바로 답을 여기 밑에 띄워드릴게요. 네, 그래서 임의 헐 히치벤 이렇게 아, 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할머니 가라는 게 사실 한국어에는 가가 붙지만 몽골어에는 가 없이 그냥 임에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넘어갈게요. 소유격. 자, 여러분, 내용이 너무 많죠? 근데 이거 다 안 할 겁니다. 네. 일단은 내용 이렇게 막 쏟아지는 게 보이셔도, 좀 혹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그냥 이렇게, 어, 네, 제가 이렇게 딱 설명드리는 부분만 이렇게 딱 짚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오늘은. 자, 두 번째는 소유격입니다. 자, 소유격은요, 니 아니면 잉 이런 발음이 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 이런 게 붙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인에 붙는 거기 때문에 니 이런 소리가 나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잉 여기도 니 또 잉 이런 게 나죠. 그래서 니나 잉 소리가 나면은 이거는 한국어의 뭐뭐의에 해당하는 말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소유격이라는 거는 뭐 영어 공부를 하실 때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오는 단어가 누구 건지 알려주려고 붙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 예문은 따로 안 넣어놨네요. 만약에 이 존이라고 하면은 존이 여름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가 붙으면 여름의가 되죠. 그러니까 뒤에 붙는 게 만약에 여름의 뭐가 있을까요? 여름의 느낌이라고 하면은 느낌은 느낌인데 누구의 느낌이냐? 여름의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단어가 누구 건지 이 니라는 게 붙으면은 알려주는 거죠. 여름 거라는 걸. 그래서 그렇게 누구 건지 알려주려고 붙이는 게 이제 소유격 어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떨 땐 뭐가 붙고 이런 거를 제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드려도 좀 그게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중에 그냥 혼자 찬찬히 보시면서 그냥 쭉 읽어보시고 그냥 외우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 때는 제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일단은
이렇게 다 적기는 적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다운받아 보셔서 천천히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설명을 드릴 건 없고요. 이거는 다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그 연음부호로 끝났잖아요. 이 단어의 경우 털이라는 단어인데요. 연음부호로 끝났을 경우에는 이 연음부호를 이로 바꿔준 다음에 그 나머지 ing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도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연습을 또 해볼게요. 어, 민규님 혹시 마이크 사용 어려우실까요? 어려우시다면은, 어, 네. 그러면은 우리 은혁군 혹시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이름은 누구라고 해요? 라는 문장인데요. 몽골어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바로 지금 말씀하기 어려우신 것 같아서 그러면 도영님께서 혹시 하실 수 있을까요? 타니네르 네. 행회. 오, 잘하셨습니다. 네, 타니닐 힘배입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 배운 문장이기도 한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무작정 외웠었죠. 근데 이제 드디어 소유격이 나왔기 때문에 왜 이런 모양이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타라는 일단 당신이라는 말이 있고 여기에 의가 붙은 거죠. 근데 이 타라는 거는 단모음으로 끝났어요. 근데 위에 보시면은 단모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이 니를 붙인다 했는데 요 앞에 오는 거는 남성 모음일 때고 뒤에 오는 거는 여성 모음일 때예요. 근데 지금 타라는 거는 아가 들어갔죠. 그럼 남성 모음이죠. 그러면 이 앞에 걸 선택해줘서 그 인, 그 다음에 이가 붙어서 이런 모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름은 닐, 누구, 힝, 그 다음에 이 대나 왜를 붙여주게 되는데 이게 잉으로 끝났기 때문에 배가 붙죠. 그래서 힘배 이렇게 됩니다. 네, 도영님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격은 이렇게 뭐뭐의에 해당한다. 니나 잉 소리가 난다는 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몽골에 계신 분들이라면요, 이 소유격을 아주 생활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익히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간판 속에 소유격들이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볼까요? 두릉올시라스라는 건데 사계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숫자를 배울 때도 항상 연결고리 인을 넣어줬었죠. 바로 그 인이 소유격의 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에야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어, 이 두루에 지금 잉이 붙은 거죠. 올시랄이라는 거는 이제 계절이란 뜻인데요. 두룽, 내가 사의, 그다음 계절 이렇게 되는 거죠. 계절은 계절인데 네 가지의 계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잉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모이스라는 몽골 국립대학교의 그 수업 그 건물에 있는 간판인데요. 히칠링 탑도가르베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첼링 이렇게 또 잉이 붙었죠. 히첼이라고 하면 수업이에요. 수업 강의란 뜻인데 모이스 강의 5번 건물 베르라고 하면 건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강의의 5번 건물 그러니까 강의동 5번 강의동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의가 붙었고 밑에 이거 볼까요? 타투아링 유르니 가자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타투아링이라고 하면은 그 밑에 여기 영어로도 돼 있죠. 세금, 텍스, 세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세금 총본부, 그러니까 세금을 관리하는 그런 곳이죠. 또 여기도 잉이 들어갔고 여기 볼까요? 어러스 훈스니 버니들굴라고 되어 있는데요. 훈스라고 하면은 식료품입니다. 어러스라고 하면 러시아고요. 그래서 러시아 식품의 버니라고 하면은 버 하면은 도매 한꺼번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 니가 붙었죠. 소유격 딜구르라고 하면 가게. 그래서 러시아 식료품 도매 상점 이런 뜻이 되죠. 그리고 옆에 볼까요? 엠트니 대굴.
엠등이라고 하면 동물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또 니가 붙었죠. 그럼 동물의 가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동물 관련한 패션, 동물 관련한 용품 뭐 이런 걸 파는 곳이겠죠. 그리고 여기 적인가짤 이것도 몽골에 가면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간판인데요. 적이라는 단어에 잉이 붙었어요. 적이라는 건 식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식당 가짜라고 하면은 장소거든요. 그래서 식사 장소, 식사의 장소, 식당이라는 뜻이 되고요. 투링방크라는 곳입니다. 방크는 영어의 뱅크, 그러니까 은행이죠. 그래서 투르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부 아니면 어떤 주 이런 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투링방크라고 하면은 몽골 뭐 주립은행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인이라는 게 들어갔죠. 주의 은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격은 몽골어에서 몽골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임새가 많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간판 사진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목적격입니다. 목적격은요, 이, 뭐, 아니면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익이나 기역 받침 소리, 이런 게 바로 목적격입니다. 말 그대로 그 단어가 어떤 행동의 목적이 되는 걸 알려주려고 붙이는 말. 그게 바로 목적격 어미입니다. 남성 단어면 이, 그러니까 어, 이 자릉닉인 이, 그러니까 자릉닉인 이라고 불리는 이를 붙이고요. 자릉닉이라는 건 61이죠. 61 모양 이를 붙이고 여성 단어나 그러니까 여성 몸이 들어간 단어나 이로 끝난 단어면 이를 붙입니다. 하가스 이가 붙은 그 이를 붙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중모음, 장모음, 또 몽골 전통 문자로는 인기로 쓰는 인으로 끝나면 개가 붙습니다. 어렵죠? 네, 좀 많이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연스럽게 익혀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게 있다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이제 자연스럽게 최대한 몽골어를 많이 보시면서 이렇게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 우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짧게 소개만 드릴게요. 자, 이거는 방금 그 이제 이름을 묻는 표현의 또 다른 버전인데요. 이름을 물을 때 이렇게도 그 물어볼 수가 있죠. 당신을 누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신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 혹시 이번에는 또 혹시 경서님께서 또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당신을 누구라고 해요? 를 말 그대로 이제 몽골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당신을부터 이제 몽골어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음, 혹시 지금 마이크 사용이 어려우실까요? 타닉, 네, 타닉, 맞습니다. 타닉. 타닉, 타닉 행 네. 게떼구에. 네, 네, 잘하셨습니다. 타닉 흰게트베. 네, 당신을 누구라고 해요? 이걸 말 그대로 이제 몽골어로 표현하면은 이제 이름을 묻는 표현이 되는데요. 당신을라는 표현은 타닉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단모음으로 끝났고, 어, 단모음으로 끝났고, 이거는 약간 예외의 경우인데, 경선님께서 이미 몽골을 좀 잘 아시기 때문에 해주실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윗부분에는 이게 설명에는 좀 안 맞는 부분이긴 한데요. 타에 인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성 모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자른닉인 그 다음에 개를 붙이게 됩니다. 이거는 약간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인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익을 붙였죠. 그래서 태닉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건 좀 따로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그 다음에 누구, 힝, 라고 하다. 기인데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내 이름은 변하지 않는 반복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득이라는 그 시제 어미가 붙었어요. 그래서 개득이 되고 그 다음에 의문사 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태닉 흰개득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척격이라고 합니다. 말이 또 좀 어려워요. 여척격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는 한자어로 주다는 줄 여자고요. 처는 곧처, 그러니까 곧 장소입니다. 그래서 줄 때나
그러니까 문장의 주인이 뭔가를 주는 대상에 붙이거나 아니면 문장의 주인이 있는 장소 또는 시간에 붙여주는 그런 어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몇 시에라고 할 때 이렇게 뭐 5시에 이렇게 할 때는 타운 차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에도 붙여주고요. 또 어디에도 붙여줄 수 있냐면 여기 제가 장소도 적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장소는 따로 안 적어놨는데 만약에 집에라고 할 때는 게일 그 다음에 테 뭐 이런 식으로 또 장소에도 붙여줍니다. 네, 그래서 시간 장소에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문장의 주인이 뭔가를 주는 대상 예를 들어서 나는 아버지께 드렸다 할 때는 아우 돼 이런 식으로 또 문장의 주인이 뭔가를 주는 대상에도 붙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척격이라고 부르고요. 대나 태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트 이런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좀 복잡한데요. 제가 또 외우기 쉬우려고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그리스 왕, 그리스 그러니까 왕으로 그냥 외우기 쉬우려고 적어놨습니다. 이 그리스 왕으로 끝나는 단어에는 테를 붙여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게로 끝났고 일로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도 is로 끝났죠. 그리스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테를 붙여주고요. 그 나머지 경우에는 다 그냥 대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예외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 왜로 끝났고 일로 끝났는데도 대를 붙여주죠. 이렇게 예외도 항상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그리스 왕이면은 대를 붙여주고 나머지면은 대를 붙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또 이렇게 좀 복잡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건 지금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한 예문 하나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도영님께서 또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에 있어요 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자,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설렁거스트 밴. 네, 잘하셨습니다. 설렁거스트 벤 이렇게 됩니다. 왜 테를 붙였냐면은 그리스 왕 중에 네 개 중에 하나로 끝났죠. is로 끝났죠. 그래서 그 대가 아니라 테를 붙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렁거스트 벤 네, 이렇게 몽골어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이 끝났네요. 8개 중에. 이제 5번째. 탈격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뭐가 많이 적혀져 있죠. 근데 지금 다 안 할 겁니다. 네, 그 탈격이라는 거는 탈출하다 할 때 탈이에요. 그러니까 탈출이라는 거는 뭐뭐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뜻이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뭐뭐부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숫자 4가 붙어 있죠. as, us, as, us 이렇게 네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앞에서 복습 시간에 알려드린 대로 그 앞에 무슨 모음이 어근에 무슨 모음이 왔느냐에 따라서 뒤에 붙는 그 어미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 야, 요면은 아스, 여면은 어스 이런 식으로 뒤에 이제 붙는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것도 좀 어렵지만 좀 외우는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탈격은 언제 붙여주냐면은 우리가 한국어에서 뭐뭐로부터 라고 할 때도 생각해 보면은 어디에 붙여주는 말이냐면은 그 뭔가가 생겨나는 시작점에 붙여주는 그런 말이죠. 몽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에도 붙여주고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라고 할 때, 그다음 시간에도 붙여주고요. 몇 시부터 이렇게 말할 때, 그다음 위치에도 붙여줘요. 어디에서부터 이런 거 말할 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이닉 히네스 압순데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이걸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이런 문장이 되고요. 비인너믹 우누드르스 비인너믹 우누드르스 온신 이렇게 하면은 오늘부터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딕트릭 자하스 압슨 시장에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작 뭔가가 나온 그런 지점을
지점에다가 이 as, us, us, s를 앞에 나온 모음에 따라서 붙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탈격입니다. 그래서 모음 조화에 따라서 붙인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경우는 밑에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네, 또 이제 하나 연습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마이크를 쓰실 수 있는 분이 많지가 않아서 또 바로 이렇게 경선님이랑 도영님 두 분께만 부탁을 드리게 되는데요. 자, 경선님께서 혹시 이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3시부터라는 겁니다. 네, 3은요, 고러입니다. 자, 그러면 3시부터라고 하면은, 차가스. 그런 차가스. 네, 맞습니다. 고런 차가스. 그런 차가스. 네, 고런 차가스라고 잘 주셨습니다. 고런 차가스 이렇게 되는데요. 네, 이때 이 아가 양쪽으로 자음 양옆에 모음이 있으면 하나는 이렇게 없애주는 게 몽골어 문법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없어져서 그 결과적으로는 아이고 여기 가려버렸네요. 그 고런 차가스 이렇게 됩니다. 네, 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탈격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뭐뭐로부터. 그 다음에 비슷하게 생긴 게 그 다음에 나오는 도급격입니다. 도급격이라는 거는요. 뭐뭐로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우리가 도구를 쓸 때, 그러니까 나 이거 펜으로 썼어.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로로 한국어에서도 표현을 하죠. 어떤 도구에 붙여주는 말이죠. 몽골어에서도 도구에 붙여줄 때 쓰는 말이 있는데, 알, 얼, 울, 엘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것도 탈격 아스, 어스, 우스, S형과 마찬가지로 앞에 나온 모음에 따라서 붙여주게 됩니다. 이건 약간 한국어랑도 비슷해서 좀 외우기 쉽긴 하죠. 르, 로 이렇게 좀 비슷하죠, 한국어랑. 그래서 도구격은 그 단어를 이용해서 행동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붙이는 말입니다. 근데 도구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뭐 교통수단 아니면 시간에도 붙여주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으로 제가 적어놨는데요. 펜으로 쓰세요 할 때 펜으로 우츠게르 이렇게 물건에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도 붙여줘요. 그래서 아 나달 넘 온쇼슨 아버지는 나로 하여금 책을 읽도록 하셨다. 이렇게 사람에도 붙여주죠. 그래서 나를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나를 이용해서 책을 읽도록 하신 거죠. 좀 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해석을 하자면 나로 하여금 이런 말이 붙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에도 붙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수단에도 붙여줍니다. 오늘 오실 때 뭘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다 육아를 일쓴데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에도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러면 택시 타고 왔어요. 하게 되면은 비 택시가 일쓴 이런 식으로 이렇게 R 이런 걸 붙여주게 되는 거죠. 교통수단에도요. 그 다음에 시간에도 붙는 좀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뭔가를 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난 휴가 때 푹 잤다 이런 문장을 하려고 하면은 비아무랄트라 비아무랄타라 ich und s 이런 식으로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 R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아무랄트가 휴가고요. R가 붙으면 이 휴가를 이용해서 푹 잤다는 거죠.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을 위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아라는 게 뒤에 붙으면요. 음, 그 이게 그 주어의 이 주어 거라는 걸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소유격까지는 아닌데 그 또 다른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소유를 나타내주는 어, 한 어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의 그 소유격 니나 잉이 붙는 그거랑은 좀 달라요. 이거는 명사에 붙는 그런 건데 이 아무라이트 이 휴가가 이 말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앞에 나라는 게 이렇게 생략이 돼 있죠. 이 휴가가 이 사람의 휴가라는 거를 나타내 주려고 이렇게 아가 붙은 겁니다. 이건 좀 심화된 문법이라서 약간 어렵죠. 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4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또 나머지 자세한 경우는 밑에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몽골어로
라고 하는 거를 한번 몽골어로 표현을 해볼까요? 네. 제 유튜브 채널명이기도 합니다. 힌트는요. 자, 혹시 도영님께서 한번 몽골어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몽골어를 네, 음? 잘하셨습니다. 음. 몽골러라고 합니다. 네, 몽골어로 몽골러 뭔가 이게 발음이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명을 지을 때 이걸로 지었어요. 뭔가 이게 저는 이제 앞으로 몽골 분들의 대상으로도 콘텐츠를 올리고 싶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제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몽골 분들께도 좀 친숙한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하다가 그 몽골어로 라는 한국말이 몽골어로도 몽골러 이렇게 좀 비슷해서 이거 좋다 해서 이거를 채널명으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네. 그런 TMI를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가 다 달았네요. 공동격인데요. 공동격은 우리가 공동으로 뭔가 한다 할 때 함께 하는 거죠. 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뭐뭐와 무엇 무엇과 아니면 무엇 무엇이 있는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건데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태, 되, 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단어랑 함께 뭘 하거나 아니면 그 단어가 뭔가 들어가 있는 무언가라는 거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어렵죠. 자, 예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나태 야위라고 하면은 원래는 나라는 게 비인데요. 이 비가 그 태가 붙으면 좀 형태가 달라지는 좀 예외적인 형태입니다. 이게 태가 붙으면 나트라는 걸로 바뀌어요, 비가. 그래서 나태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나랑 할, 할 때는 나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뭐랑 이렇게 할 때 태가 붙고요. 이 미니 협차스테드상 자, 내 옷이랑 이거 내 옷이랑 똑같네 이런 뜻이죠. 내 옷이랑 이라고 할 때도 태 이렇게 붙고요. 한국어랑 이렇게 좀 비슷하죠. 이 붙이는 게. 그다음 비 허일 두 태. 나한테는 동생 두 명이 있다. 라고 할 때 또 태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그대로 해석하자면 나는 두 동생과 이렇게 좀 어색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두 동생과 있다는 거죠. 즉, 난 두 동생을 가지고 있다. 나한테는 두 동생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가지고 있다고 할 때도 테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나이를 말할 때도 테를 쓰는데요. 나이라는 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30살이다. 이렇게 하면은 비 고친 나스 때 이렇게 나이를 말할 때도 나스가 나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또 테를 붙여서 나는 30의 나이를 가지고 있다. 즉 나는 30살이다. 이런 식으로 나이를 말할 때도 테를 붙입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뭐뭐가 있는 음식, 그러니까 뭐뭐가 들어간 무언가를 표현할 때도 테를 붙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야채가 들어간 국을 표현할 때는 국이 슐이에요. 몽골어는. 그래서 또 야채는 너거예요. 그래서 너거테 슐이라고 하면은 야채가 들어간 국, 야채국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들어가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뭐뭐과 뭐뭐와 할 때는 테를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하나 좀 더 팁으로 알려드리자면은 그럼 무엇 무엇이 없는 을 쓸 때는 뭘 하냐면요. 꾸이를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가 있을까요? 야채가 들어간 국의 반대, 야채가 안 들어간 국은요. 너거 구이 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컴퓨터 언어랑도 비슷한 게요. 우리가 컴퓨터 디지털 언어는 0과 1로 표현을 하잖아요. 몽골어가 좀 비슷한 게 뭐뭐가 없을 때는 그 구이로 표현하고 있을 때는 태로 표현해요. 그래서 뭔가 컴퓨터 언어랑도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있으면 태, 없으면 구이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적어놨는데 탈격이랑 도구격이 좀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아스, 아를 이렇게 아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뭐 이스, 이로 끝나는 건데 그 탈격과 도구격, 그 다음 공동격이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적어놨네요. 네, 탈격이랑 도구격은 네 가지 모양이었는데 공동격은 세 가지 모양밖에 없다는 거 그거를 이렇게 혹시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적어놨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는
없어요, 따로. 그래서 우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 태, 그러니까 태, 에, 이 이렇게 여기 이 경우에 그냥 같이 씁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를 해서 뭐 이렇게 태, 우, 이 이런 네 가지 네 번째 모양이 따로 있지는 않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음 조화에 따라서 뒤에 붙여주는 모양이 다르다는 거,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또 경섭님 차례이죠. 그 우유차 있어요? 라고 몽골어로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그 우유차를 그 수태차라고 하는데 그 태가 수가 그 뜻을 네, 하려는 의미 여기서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태차 배너. 네,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맞아요. 수테체라는 그 몽골 전통 음식을 이렇게 익숙하게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수테체라는 게, 지금 그냥 거의 고유명사처럼 굳어졌는데요. 제가 그냥 바로 답을 띄울게요. 네, 수테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우유가 들어간 차입니다. 그래서 우유가 수고요. 그 다음에 우유가 있는 이죠. 그래서 테를 붙였고 차는 몽골어로도 체입니다. 그래서 수테체라고 하면 우유차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차에다가 우유를 넣은 건 아니고요. 그 우유 자체를 끓인 그런 차예요. 그걸 이제 수테체라고 부르는데 일단은 우유가 들어간 우유로 만든 어떤 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수테 그러니까 테를 붙여서 수에 수테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있어요라는 거는 벤에다가 오를 붙여서 베노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수테체 베노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네, 잘 해주셨고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방향격입니다. 방향격은요, 말 그대로 그 방향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정말 반가운 게 한국어랑 똑같아요, 말이. 우리 한국어에서도 방향을 나타낼 때 어디 어디로 라고 말을 하잖아요. 몽골어에서 똑같습니다. 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표현하자면 네 가지가 있네요. 로, 그러니까 일의 로인 거죠. 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로 시작하는 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또 모음 조화, 그러니까 남성 모음이냐 여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또 각각 두 가지씩 나눠집니다. 그래서 총 네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향격 어미라는 거는 그리고 여기 오타가 들어갔네요. 을이 두 번 들어갔네요. 뭔가를 하는 방향을 알려주려고 단어 끝에 붙이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로라고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보시면은 이가 들어가는 로는요. 이 이로 끝나지 않은 경우에 붙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앞에 말을 보시고 그 앞에 말이 뭘로 끝나는지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태로 끝났죠. 그러면은 이르로 끝난 경우가 아니죠. 그러면은 그냥 이르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앞에 단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봐주시면 됩니다. 이 앞에 단어가 에가 들어간 여성 모음이 여성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로가 아니라 루를 붙입니다. 그래서 에르데넷 루 이렇게 됩니다. 말가시 에르데넷 루 야운 내일 에르데넷으로 갈 거야. 네, 이런 문장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번엔 남성 모음인 경우에요. 자, 또 볼까요? not라는 단어가 앞에 나왔죠. 이것도 대로 끝났네요. 그러니까 일로 끝나지 않은 경우네요. 그러면은 뒤에 일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오나 우 둘 중에 하나를 붙일 수 있을 텐데 앞에 보니까 아가 들어갔네요. 남성 모음이죠. 그래서 뒤에는 남성 모음을 따라서 오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루가 아니라 로가 됐습니다. 다 나트로 잘 가래. 저한테로 전화하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르가 들어가는 로가 있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로 시작하는 로인데요. 이거는 이르로 끝난 경우예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르가 두 번 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네요. 자, 보시면요. 이걸 볼까요? 첫 번째, 팅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로 끝났죠. 근데 만약에 뒤에 또 일가 오면은 일 두 번이 오니까 좀 중복이 되죠. 몽골어에서는 이렇게 뭔가 똑같은 게 두 번 오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겹치지 않게 항상 뭔가 이렇게 다른 방법을 마련해 두더라고요. 문법을 보면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가 두 번 오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일이랑 비슷한 발음인 일을 선택을 해줘서 일, 그 다음에 이제 우나 오를 붙이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우나 우를 붙이면 되는데 앞에 에가 들어간 여성 모음이죠. 그래서 오가 아니라 우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팅길루 하르치벤 하늘 쪽으로 보고 있어. 이런 문장이 됐고요. 두 번째 단어 볼까요? 산발라는 건데요. 이거는 일로 끝났죠. 그러면 일가 왔으니까 또 일을 중복되면은 안 되겠네. 그러면 일을 붙여줘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뒤에 오나 우가 올 텐데, 이때는 남성 모음이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가 아니라 오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산발로 하라레 칠판 쪽으로 봐주세요. 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좀 몽골에서 공식적으로 공식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있어 보이게 약간 옛날 느낌을 살려서 쓸 때 그래서 오로 우루 올소 올수 뭐 이런 식으로 쓸 때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몽골 전통 문자로 쓸 때는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옛날 느낌을 살려줄 때 이렇게 적긴 한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로나 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좀 있어 보이게 쓴 글에서만 좀 발견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에는 도영님 차례네요. 자, 당신 집으로 가고 있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타, 타니 게르루 야우츠벤. 네, 잘하셨습니다. 타니 게르소 야치벤. 네, 당신의, 자, 여기 의는 빠뜨렸는데, 당신의인 거죠. 당신의 집, 그 다음에 으로인데, 여기서는 일로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려고 일을 붙였고요. 앞에 에가 왔죠. 여성 모음이 왔기 때문에 오가 아니라 우를 붙여서 루를 붙였죠. 그래서 게르루. 그 다음에 가고 있어요. 라는 거는 얍치벤. 네, 그래서 타니 게르루 얍치벤. 당신 집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문장이 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몽골어의 8개 격을 다 봤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쏟아지는 글자가 뭐냐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또 부록으로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인칭 대명사, 아까 제가 이렇게 좀 당황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타에 이가 붙을 때는 그냥 이가 붙는 게 아니라 인을 붙여서 텐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예외 경우가 있었고, 태를 붙일 때도 원래 비에 태가 붙는 경우인데 비태가 아니라 나태 뭐 이런 식으로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 좀 이렇게 모양이 많이 바뀌어요. 인칭 대명사에 이렇게 팔격이 붙는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예외들 투성이기 때문에 좀 한 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한번 이렇게 표로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그냥 쭉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단수, 그러니까 나 아니면 너, 당신, 이 사람, 이것, 저 사람, 저것 이렇게 단수인 경우 이렇게 쭉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복수인 경우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일 때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신들, 그 다음에 이것, 이 사람, 이것들, 이 사람들 또는 저것들, 저 사람들 이렇게 복수인 경우 또 이렇게 쫙 활격을 붙여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께서 나중에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 외워오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뭐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록까지 다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알게 된
쓴 8격이었습니다. 전 내용이 방대했는데 최대한 여러분께서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너무 자세히 해버리면 막 질리고 지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좀 급하게 달려서 이렇게 딱 끝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하게 해도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8격을 마지막으로 네, 저희 이제 수업을 마쳤고요. 혹시 오늘 수업 중에 질문 궁금한 점이 있으셨나요? 네, 바로 없으시다면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언제든지 저희 그 카톡방에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뭐 단체 톡방에 물어보시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제 개인 톡으로도 네,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도 네,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갈 거고요. 자료도 드라이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오타 수정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마지막 시간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지금까지 배운 거 다 총 정리를 해서 다 같이 말해보는 그런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의 마무리 화면은 이겁니다. 네, 또 이게 뭐냐고요? 이거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깜짝 놀라라고 놀래게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온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어서 가져온 화면입니다. 자, 몽골 신문 기사입니다. 몽골의 그 유명한 신문인 몬차메라는 신문이 있어요. 혹시 궁금하시다면 이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신문의 기사를 하나 가져온 건데요. 우리가 배운 것들을 다 형광펜으로 칠해봤어요. 이 노란색으로 칠한 거는 오늘 배운 그 팔격입니다. 보시면은 팔격의 모양이 있죠. 로, 방금 배운 방향격 있고, 그 다음에 익, 목적격 들어가 있고, 트, 여척격, 잉, 소유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다 오늘 배운 것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오스, 이런 탈격도, 아스 이런 것도 탈격이죠. 들어가 있고, 테, 이런 공동격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알 이런 도구격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팔격을 노란색으로 표시해봤고 여기 이게 라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좀 연두색 초록빛으로 표시를 했죠. 승 이런 거, 지 돼 있는 거, 히치베가 뭐 이런 거.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운 시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실 단어를 몰라서 해석을 못 하실 수는 있어도 이제 문법을 몰라서 해석을 못 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과 오늘 시제와 팔격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사전에서 이 단어들만 찾아보시면은 그냥 해석하실 수 있어요. 네. 어느새 신문 기사를 여러분께서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때까지 이렇게 좀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공부를 하신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어서 네, 여러분께 뿌듯함을 느끼게 해드리고자 이제 마지막 화면을 이렇게 신문 기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신 내용을 잘 복습만 하시면은 이제 무리 없이 몽골 신문도 읽으실 수 있을 거라는 거 네,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네,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진짜 마지막 시간에 네, 다 같이 복습하는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이르테.